지난 16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장례식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부총재의 부친상으로 수많은 축구인과 관계자가 조문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도 저녁 시간대에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 회장은 한 부총재,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로한 뒤 자리에 앉았다가 주요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뜰 때 주변에 있던 조문객과 일일이 악수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비롯해 KFA를 둘러싼 각종 잡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한 축구계 관계자는 정 회장께서 인사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축구계가 뒤숭숭한 만큼 수장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려는 것 같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 축구인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축구 수장이 상갓집에서 사죄할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해명이든 용서든 대국민 메시지를 내달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한국 축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팬의 비판만이 아니지 않느냐. 축구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나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림을 만들려면 회장이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수 축구인이 오간 장례식장에서는 단연 최근 KFA를 둘러싼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KFA의 안이한 행정 속 축구인조차 두 동강난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하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전 국가대표 박주호의 소신 발언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후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등 축구계 스타가 비판 여론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엔 KFA 역사상 최대 헛발질로 기록되는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범죄 축구인 기습 사면 파동 때 휘말린 축구인도 있고 주요 직책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한 이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리는 회피하면서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을 한 축구인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비판하는 축구인이 따르면서 한국 축구 전체가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례적으로 대표팀 선임 과정을 비롯해 KFA 운영 전반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데요. 자연스럽게 정 회장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KFA 회장 사선 도전이 유력한 그가 현재 논란에 침묵하는 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한국 축구가 재정비하려면 정 회장이 대중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견해가 축구인이 몰려든 상갓집에서도 울려 퍼졌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곳에서는 안 하고 있는 정몽규 회장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앞에 서시고 죄송합니다 뿐 아니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조만간 문체부의 심판이 속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에 김영광은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 김영광이요를 통해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신 분들은 다 나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지 여부를 묻는 말에 사실 주호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고 얘기한 건데 선배로서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고 지성이 형, 영표 형, 동국이 형, 원희도 그렇고 다들 소신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나는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후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관련 이슈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체계에 대해 말이 많았었는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스템이 안 잡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것 없이 항상 급하게 감독을 구하게 되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다수결로 뽑자는 얘기도 하는데 시스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또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길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된 과정에 대해선 내가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님을 좋아하지만 이 판단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 대체 이걸 왜 수락하셨는지 궁금하다. 대부분 저걸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다라며 내가 도덕적이지 않고 사건 발단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팬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말한다. 한국 축구 발전과 팬분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나가시는 게 맞다라며 회장님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볼 텐데 그냥 넘어갈 생각 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레전드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에둘러 표현한 것이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론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발언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을 두고는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한다며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1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11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구자철이 박지성과 박주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된 홍명보 감독과는 대표팀에서 깊은 사제 인연을 맺었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자철은 홍명보 감독과 함께 2009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20세 이하 월드컵 8강을 경험했고 런던 올림픽에서 주장을 맡아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의 인연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구자철은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구자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왔다. 난 기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나도 무조건 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솔직히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구자철은 김포와의 코리아컵 8강 원정 경기 직후 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논란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인터뷰 당시 해외파, 국내파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구자철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협회의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밝힌 구자철은 지성이 형, 주호 형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한다. 그전에도 대화를 자주 했고 오늘도 연락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최근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가감없이 날렸던 박주호와 박지성을 지지했습니다. 구자철은 2011년 제주를 떠나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해 당시 해외파로 활동했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 등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고 2019년 카타르 알가라파로 둥지를 옮겨 2년간 중동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2021년 제주로 복귀한 구자철은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